항일 운동가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엇갈린 시선을 함께 받고 있는 지암 이종우 스님에 대해 공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지키기 위한 위장 행적 때문에 스님이 이룬 성과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의 이대관장 선지 스님이 취임 이후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1동포들은 고향의 그리움 속에 한국 불교 전통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에 담긴 내용, 선수행법을 알리기 위해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이 나섰습니다. 문광 스님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상대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효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효문화 재창출에 힘쓰고 있는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종단을 재건한 지암 이종욱 스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지만 조선 총독부에 협력한 친일 인사라는 뒤늦은 일부 지적에 공식적인 독립운동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스님에게 더 씌워진 친일이 불교를 기반으로 한 민족 사상과 문화를 지켜내고자 한 이른바 위장 행적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공정한 재평가가 요구됩니다. 박준상 기자가 지암 스님의 행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 상하이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프랑스 조계지에 자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청사엔 마곡사에서 출가해 스님으로 잠시 살았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홍커우 공원에 수통형 폭탄을 던져 조국의 뜨거운 독립 열망을 보여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안창호 선생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 영웅들이 조명받는 가운데 이들 못지않은 열의로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인물들 중 지암 이종욱 스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계사 가면 그 큰 위용찬 아주 멋진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을 세운 분이 지암 이종욱 스님이시고 또 법당을 세우면서 우리도 일본 불교에 상대할 수 있는 종단이 있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이제 주창하셔서 조계종을 이제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월정사에 머물고 있던 지암 스님은 3.1운동 직후 광복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한성 임시정부 13도 대표로서 불교계와 전북, 강원도 지역 대표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성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정부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대통합된 뒤엔 국내 특파원을 맡아 임정활동에 대한 선정과 비밀 결사조직, 연통제 실시에 나섰다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몰래 이강공이라든가 김가진옹 같은 국내에 이제 유명하신 그런 왕자나 정성들을 이제 상해 임정부로 이렇게 도피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일제 말기인 1937년 총본산 건설 31본산 주지 대표로 총본산 건설 운동을 책임지며 총독부에 협조하면서 스님의 행적은 친일 논란을 빚게 됩니다. 실제로 2009년 발간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4권에는 스님이 조선불교 조계종 종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징병제 실시 찬양, 민족문화유산인 범종과 금속류의 훼손, 반출을 주도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77년 추서된 건국훈장 독림장 서운도 2010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스님의 친일 행적은 총본산 건설을 통한 한국 불교의 출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위장 친일이었다는 주장이 거듭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제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임정을 지원해온 건데 지암 스님은 8.15 광복 후 일제 부역 혐의로 3년간 승권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11월에 귀국한 김구 선생이 지암에 자금 조달이 없었다면 임정은 유지될 수 없었다고 증언해 혐의가 풀렸습니다. 안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정신을 조선불교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밖으로는 일제에 협력하면서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움이 더 컸죠. 특히 이제 이분은
정화 때 대처측으로 몰려서 또 월정사에서도 이제 배척당하고 조계종에서도 이제 예우를 못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공적을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복 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반면 지아누 스님과 같이 가려진 불국의 인사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해 임시정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며 제1동포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양봉당 태연대종사의 뒤를 이은 고려사 2대 관장 선지 스님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수계법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정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째,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들에게이니 그네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지키겠다는 수계 제자들의 굳은 결의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는 오사카에 위치한 대본산 보현사에서 보살계 수계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수계식은 고려사 2대 관장 선지 스님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법석으로 제1동포 불자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사로 나선 선지 스님은 수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계를 받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의지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만나는 일이라고 설했습니다. 특히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날 것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고 병든 이가 완쾌한 것과 같고 또 갇혔던 사람이 잔류를 찾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계율뿐이라며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수계 제자들은 계율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자의 서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일심의 보현액을 부족하여 화장연합계가 열리며 비로자나 부처님 친견하고 나와 남이 일시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제1동포 불자들은 법회를 통해 깊은 위로와 평온을 얻고 부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当然、その総本山なり、もちろん新しい館長さんの指導のもとに、いろんな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また形と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喜んで、受け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今日の行事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私の気持ち自体が落ち着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いろいろ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려사 초대관장 태연 스님의 유지를 이어 일본에서 전법에 힘써온 보현사 주지 정명 스님에게 이번 법회는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순히 포교를 넘어 제1동포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실천해온 스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오사카 불자님들 마음의 안치처가 되고 평화와 건강, 행복하기를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온 제1동포들에게 이번 수계법회는 삶 속에서 신행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의 가치는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책에 담긴 내용이 선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종단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이 최근 이틀에 걸쳐 직지의 면면을 알리기 위한 특강을 펼쳤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고려말 백운 화상이 역대 불교 조사들의 어록에서 핵심 구절을 모아 무심선이라는 선수행법을 제시한 책 직지. 안에 담긴 내용보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 인쇄술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그 뛰어난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에는 종단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을 초청해 직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특강을 끝으로 3년간 수행결사에 들어가는 문광 스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은 백석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그 접수된 스님네나 일반인들의 수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속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희망, 용기, 꿈이 또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문광 스님은 직지의 편찬과 발행, 후대에 발견하기까지 여성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직지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직지는 백운 스님의 제자인 비구니 묘덕 스님이 책의 간행에 많은 도움을 줬고 1972년 한국 여성인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를 발견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백운 화상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책을 바로 출간했는데 비구니 스님께서 이걸 출간을 하시는데 제일 힘을 써주셨고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들께서 이제 연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한국 여성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텍스트입니다. 인류 문화유산의 의미와 함께 직지야말로 전 세계의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봤습니다. 무심과 무념을 핵심으로 한 백운화상의 무심선이 화두참구의 관화선 전통을 보완하며 현대 명상에서 활용될 한국 불교 선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무비 스님께서는 직지책의 서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불교 역사 전체에서 조사선, 간화선 나뉠 거 없이 그냥 선의 교과서다. 직지의 핵심은 여기는 이제 무심선인데요. 지금 남방 윗바사나나 서구의 명상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심체 요절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지만 정작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했던 직지를 한국 선의 맥락에서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중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경전에서 볼 수 있듯이 효는 불교의 핵심 가치인데요. 조선시대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직접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바로 왕릉제사와 능역보를 하는 능침사찰인 용주사입니다. 그래서 용주사는 효행 근본도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2교구 본사인 화성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스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BBS를 오랜만에 출연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불자들과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정대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하고 연관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히게 됐죠. 그때 광주에 계셨습니까? 광주에. 스님? 예.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좀 편하게 상황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같으면 조금 기피하는 쪽, 그렇죠. 마음이 늘 안 좋게 되고 그런 친구들, 희생된 친구들 위해서 늘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 이곳이 나라라는 개념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일까? 네. 자기 나라에서
젊은 친구들을 죽이는 나라가 이게 나라일지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혼란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고심 끝에 출가라는 길을 가게 됐죠. 예. 스님께서는 용주사 주지로 2023년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조계종 이교구본사 용주사 유서 깊은 사찰인데 스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용주사는 너무 유명한 사찰이고요. 네네. 약 지금부터 300년 전쯤에 국가 사찰로서는 유일하게 용주사가 남아 있죠. 네네. 고려 시대 때 이미 국찰로서의 기능을 했었고, 네. 지금 용주사는 두 번째 예. 능침 사찰로서 이제 국가 소유, 국가 기능 네. 또는 궁궐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건물 자체에. 네네. 그래서 오직 왕이 출입하는 게 핵심이라 아주 다르죠. 네네. 그 해마다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기신제에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주사라는 틀이 갖춰진 게 정조대왕의 부친에 대한 네. 그 애틋함 사도세자. 사도세자인 예. 자식으로서의 갖는 그런 훌륭한 생각의식이 결국 용주사가 있게 되고 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저희 용주사에서 두 분 예. 정조대왕과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기신제를 매년 올리고 있답니다. 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아픔을 묻은 곳이 화성 윤건릉이고 용주사를 스님께서 말씀하신 능침사찰로 삼은 건데요. 그래서 용주사를 효행 본찰이라고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효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부처님 수행당시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조선 억불 숭유 정책 속에서도 그나마 어떤 경전들을 유통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부모 운중경이라. 네. 근데 부모 운중경이라고 하면 자식이 무턱대고 부모를 섬기는 게 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안 됩니다. 네네. 되지를 않아. 예.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애틋하게 간절하게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비춰줬을 때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 아이가 무턱대고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단어를 저는 애틋함이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당연하죠. 말씀이세요. 예.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제가 사단법인 효문화를 어떻게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 인류사에 세계사라는 게 어둡다. 그런 큰 틀에서 보고 재교육을 통하든지 전체 국민의 어떤 회복을 애틋함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활발하게 법인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주사 말사가 100여 곳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런 불교라는 틀이 뭔가 소통에 부족한 부분들 네네. 그런 걸 좀 아쉬워했었는데 제가 그런 걸 최대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들을 펼치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용주사와 함께하도록 예. 바꾸고 있답니다. 예. 그 핵심을 효에 두고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부터 네네.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부터 장애인 복지관 운영부터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지역 어르신들부터 다 함께 하는 쪽으로 네네. 완전히 지금 분위기를 바뀌고 있답니다. 예. 또 이번 네네. 여름에도 실은 그 어린이들 네네. 초대해가지고 물놀이 뭐 이런 걸 캠프를 여셨죠? 해줬더니 예, 예.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요즘 무슨 일이냐면 일반적인 사찰에 어린 아이들이 잘 못 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용주사에는 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또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니까 네. 또 어린이들이 오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노력하면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효를 적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화성시에서 효라는 핵심 도시로 변형시켜야 되고 그 핵과 철학이 없다면 네. 시가 갖는 무게 중심 또는 어떤 깊이 있는 도시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거 부분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네네.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핵심 철학 요소는 효행이다. 네네. 그렇게 이미 서로 공감을 하고 그런 기구들을 시 중심에서도 만들기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답니다. 예. 정말 이 화성시가 용주사와 더불어서 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스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2교구 본사인 화성 용주사 주재 성효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